누가 내란 집단이냐, 누가 위헌적인 집단이냐, 그걸로 갑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 관련해가지고 독립기념관장 지명하고 이럴 때 어떤 논쟁이 일어났습니까? 누가 대한민국이냐, 그게 국회에서 싸움이 났잖아요. 그죠? 건국절 갖고. 이거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싸웠던 누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가, 공산주의자들과 싸웠던 그 싸움이 리터매치로 온 겁니다. 이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더 위헌적이냐, 누가 대한민국이냐, 그거를 이제는 토론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은 왜 위헌 정당인가? 제가 첫 번째로 주장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표현한 대로 예산 탄핵 집단이다. 국회는요, 국민을 위해서, 헌법을 위해서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면서 국익을 위해서 입법 활동을 해야 되는 거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국회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원전 생태계 지원 비용 요번에 민주당이 1112억 원 잘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생존이랑 연결돼 있거든. 여러분들 이거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다 버려주십시오. 지금은 장난칠 때가 아니에요. 원전 생태계가 왜 중요하냐, 문재인이 박살낸 거 복구시켰다, 그거 다 알죠.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이 미국이랑 원전 MOU를 체결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이 이제는 전력을 필요로 하거든. 근데 미국이 30년간 원전 생태계가 파괴됐기 때문에 설계 능력만 좀 갖고 있고 유지, 보수, 운영, 제조에 대해서 약해졌단 말이에요, 미국이. 근데 우리가 문재인이 토막 내놓은 원전을 윤석열이 살린 것을 넘어서 체코에 수출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미국이랑 MOU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민주당이 뭘 했어요? 원전 생태계 지원금을 1,100억을 잘라버렸어, 최근에. 반국가 집단이죠, 이게.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산업이 미국이랑 연결될 가능성이 크냐면은 방산이랑 조선 다음으로 원자로 SMR, 이 새로운 원전 먹거리거든요. 소형 모듈. 이걸로 유럽에 팔아야 되고 미국이 이거를 원한단 말이에요, SMR을. 미국은 이게 전략자산으로 보는 거거든. 근데 이거 한미관계 파탄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원전 수출 보증도 감액을 했고, 첨단 제조 기술 부품 장비 개발도 감액을 하고, 청년 일 경험 지원도 감액을 하고 1,600억을 잘라버렸어요. 청년들 못 살게. 연수사업도 다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또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 대통령실의 특활비 82억 원 하던 거를 빵원으로 잘라버렸어요. 이 대통령 하지 말라는 거지. 누가 위헌적인 활동을 했고, 누가 내란적인 활동을 했고, 누가 먼저 국정 마비를 시켰냐고. 그 다음에 검찰 특경비 특활비를 잘랐습니다. 587억.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이재명, 대북송군,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백현동, 성남FC, 김혜경 버카부터 해가지고 줄줄이 소세지잖아요. 근데 이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이재명한테 나쁜 소식이 나오고 그러니까 검찰을 아예 그냥 없애버리겠다는 사인인 거야, 이게. 감사원, 문재인과 관련된 태양광 통계 조작 이런 거 계속 해고 있거든요. 게다가 선관위까지 털었던 게 감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겠다 이거지. 감사원까지도 탄핵이 될 정도면은 경찰도 잘라버리고,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도 505억 원 예산이 책정돼 있었는데 8억으로 줄여들었어. 이 뭐야?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 안 나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중동에 기웃거리고 러시아에 기웃거리고, 대한민국에 유전 하나 터졌다고 그렇게 전 국민이 좋아했는데 그것도 개발하지 말래. 이 정도면은요, 국정 운영을 하지 말라고 내란 선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더 엽기적인 거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특수활동비 빵원으로 줄였는데 문재인한테는 96억 원을 편성을 해줬어요, 당시 민주당에. 문재인이는 96억 원 쓰라고 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빵원 쓰래. 먼저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게 만든 배경을 만든 게 누구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돼.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의대 증원 해가지고 믿고 뭐 때문에 믿고 그런 거 다 알겠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알자고, 기본적인 국민으로서. 자, 그 다음에 민주당이 증액한 문재인 이재명 예산을 보면요, 신재생 에너지 금융 지원, 이게 문재인 때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때 합한 금액인데, 이 중국이 좋아하는 거 신재생 에너지를 2,300억을 증액해버렸어요. 신중하겠다는 거거든. 태양광 늘리겠다는 거거든. 풍력 발전하겠다는 거거든요.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 1,600원. 이거 전라도 태양광 카르텔 좋아할 일이겠네. 이게 반대한민국이죠. 보면은 새만금 이런 거, 고속도로 이거 다 이거 수익성 없는 거예요. 이런 거에다가는 다 돈을 바르는데 검찰, 경찰, 다음 세대 국정 운영에 필요한 거, 미래 에너지는 다 잘라버려. 한미 관계와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원전 관련된 거 다 없애버려. 이게 반대한민국이죠. 위헌 정당이죠. 그래서 예산 탄핵이라는 표현을 대통령이 쓴 건데, 이 민주당은 또 어떤 폐악질을 벌였습니까? 검사를 4만 번을 시켰어요. 후쿠시마 괴담 때문에, 민주당 때문에 1조 5천억을 헛돈을 쓰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을 하나도 안 하면서 괴담을 퍼뜨려가지고 1조 5천억을 쓰게 만들었다고. 국가 경영을 마비시켜 온 거예요. 이재명이 당시에 선동을 했었고. 이래놓고 하는 또 폐악질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왜 이렇게 화가 난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의 내년 연봉이 1억 6천만 원, 예산 줄 삭감하더니 본인들 월급을 쑥 올렸다.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계엄령 찬성합니다. 이게 어제자 기사거든요.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예산을 다 잘라.
미래 먹거리 나 그런 거 모르겠고 한미 관계 나 모르겠고 원전 어떻게 될지 난 모르겠고 우리 호남 좋은 신재생 에너지 다 정액하고 윤석열이 너는 죽어라. 대한민국 다음 세대 다 죽어라. 근데 우리 연봉은 1억 6천만 원 늘려야 되지롱.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해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불의를 보고도 일어나지 않는 자들은 죽은 백성이라고 했어요. 이거 여러분 주변한테 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민주당 왜 위헌정당인가? 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지속적인 국정마비 시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차례 탄핵 시도했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임기 시작하고 나서 뭐 사고 나면 행안부 장관 탄핵, 검사 안동아 대북송금 수사한다고 탄핵, MBC랑 자기들 나팔수 지킨다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해, 이재명 수사한다고 송준석, 이점석, 이동, 임홍석, 김영철, 강백신, 박상현, 엄희준 이재명 수사하는 이유만으로 다 탄핵을 하는 거예요. 방통위원장 또 탄핵해. 탄핵 중독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심각한 일이냐면은 이게 보면은 18건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과거 기사기 때문에 여기 4건을 더 더해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검사 3명에 감사원장 1명까지 합하면은 그러면은 22명을 총 탄핵 시도를 한 건데 민주당이 다른 정권이랑 비교해 보십시오. 다른 정권에는 한두 건이거든 탄핵 시도가. 근데 보면은 윤석열 정부 때는 22건 탄핵 시도가 된 거예요. 누가 지금 내란 시도를 한 겁니까? 누가 지금 반대한민국적인 내란 시도를 한 거냐고.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나라인지 이게. 이런 인간들이 뭐만 하면 선동해가지고 뭐 몇 쪽 갉아먹고 음모론 퍼뜨리고 근데 자기들만 월급 가져가. 이거 여러분 이거 해산시켜야 되는 정당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은 뭘 잘했냐? 잘한 거 맞습니다. 너무 많은데요. 제가 여기서는 중요한 내용의 줄기가 아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은 뭐와 싸우고 있었는가? 이 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전진을 막기 위해서 바지가랑이 잡을 때 윤석열 대통령 민노총이나 투쟁했습니다. 2년 반 동안. 숫자가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최근 기사인데 민노총의 조합은 40%가 이제는 우리가 막장으로 투쟁하는 게 효과적인 게 아닌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이래요. 2022년 기준에 민노총 조합원 숫자가 109만 명이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0% 가까이 감소한 수치다. 올해 조사하면 아마 더 떨어진 걸로 나올 겁니다. 22년 기준이고 21년 대비니까. 노조 숫자가 381에서 225개로 줄었대. 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야 회계장부 까봐. 거기서 다 기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공시율이 높아집니다. 민노총을 줄어들고 강성노조에서 나와서 아주 약한 노조가 양산이 됐고 그 양산된 노조들은 전부 다 공시율이 90% 넘어요. 그거 누가 그랬어요? 문재인이 그랬어요? 아니면 그 전에 정권이 그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총대 메고 싸운 겁니다. 민노총이랑 싸운다는 건 종북 주사파랑 싸운다는 거거든. 그래서 최근에 민노총의 간부 한 명이 15년 선고받았잖아요. 1심에서 간첩질 해가지고. 목숨 걸고 싸운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이번에 그러면은 또 어떤 중요한 탄핵 시도가 있었냐?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이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원석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는 탄핵 시도를 안 했죠, 그죠? 근데 이창수 중앙지검장 들어오고 몇 개월 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십니까? 이창수 중앙지검장 되고 나서 문재인과 이재명 관련된 수사가 엄청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마들이 놀래가지고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하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시면은 이원석 보십시오. 문재인 수사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 전직 대통령께서는 재직 기간에 국민을 대표했던 분이기 때문에 신중을 가야 된다. 앞으로도 그럴 거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이원석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이원석은 이 보시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고 구속한 사람입니다. 2017년에. 전 대통령이라서 예우한다며. 근데 현직 대통령 왜 이렇게 없는 뇌물죄도 엮어가지고 잡아놓는데? 정치검찰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2년간 검찰총장으로 있으니까 민주당이 탄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탄핵 걸죠. 이거 놔두면은 자기들 골로 가겠다는 걸 느낀 거거든. 내러티브를 아셔야 되는 거고. 대화 내용 보면 기가 찹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이원석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막 몰아붙이는데요. 계속해서 이 삼성 이재용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식으로 계속 몰아가. 박근혜 대통령이 어이가 없다라고 계속 반론을 펼쳐. 나는 그런 사실 없고 돈도 안 받았다.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그 더러운 돈 받겠다고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만듭니까? 소리 질러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악질적이고 몰아붙였던 사람이 이원석 검찰총장입니다. 뭐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뇌물죄 무죄 떴잖아. 없는 죄도 만들어서 죄인으로 집어넣던 사람이 뭐 문재인 전 대통령 뭐 예우를 갖춰야 된다. 그 이원석이가 사라지니까 검찰 탄핵까지가 활동비도 다 줄이는 겁니다.